생전 처음 보는 디지털 기기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의미 없는 도형들,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제 보잘것없는 인생이 정말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 영원히 끝났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평생을 가족에게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인 이수진 씨가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찾아 나서는 눈물겹고도 아름다운 도전기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정말 마음이 저릿한 여정이었답니다. 거실 벽에 삐딱하게 걸려 있는 낡은 괴종시계는 째깍째깍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잘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들리던지 제 귀에는 왠지 모르게 저의 시간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린 그날 마치 낡은 시계 태엽처럼 딱 멈춰버린 것만 같았어요. 시계는 무심히 흘러가는데 제 마음속 시간은 그 자리에 박제된 듯했죠. 68년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의 아내로 또 누구의 엄마로 그렇게 바쁘게 지내왔는지 이제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허전하고 크게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옆자리를 바라보게 되는데 텅 빈 공간이 저를 덩그러니 남겨둔 것 같았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발걸음도 어쩐지 무거웠고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면 조용한 방 안에서 이제 내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막연한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휘감았어요. 그 감정은 마치 차가운 물속으로 천천히 가라앉는 기분과 비슷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다가 잊고 지냈던 낡은 다락방 문을 열게 되었죠. 습하고 쿰쿰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지만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옛 물건들이 쌓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눈길을 끄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자 코끝을 스치는 잊을 수 없는 냄새가 있었답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스케치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켜켜이 쌓인 시간의 흔적들이 물씬 풍겨 나왔죠.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한 장 한 장 넘기자 빛바랜 종이 위로 제가 그렸던 서툰 그림들이 보였어요. 그때는 붓 하나만 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뜨거운 심장을 가진 아이였는데 잊고 지냈던 유화 물감 특유의 쌉쌀하고 달콤한 냄새 그리고 연필이 종이를 사각거리며 스치던 그 섬세한 소리가 마치 어제 일처럼 제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듯 했어요. 제 손끝이 떨려오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 감각들이 저의 멈췄던 시간을 다시 돌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와 잠시 쉬려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는데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웹툰 작가의 성공 스토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젊은 웹툰 작가가 태블릿 펜을 잡고 능숙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비쳤는데 수많은 독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자신만의 기발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려나가는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지고 활기차 보이던지 제 눈이 화면에서 떨어지질 않았어요. 제 나이 또래에는 생소한 디지털 세상이라는 말이 저 같은 늙은이에겐 너무나도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데 저런 복잡한 그림을 어떻게 그린담하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젊은 작가의 열정 가득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엔진이 다시 시동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었죠. 어쩌면 나도 하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잊고 지냈던 설렘과 희망이 제 안에서 피어나는 기분이었답니다. 심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이 감정은 도대체 뭘까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자꾸만 그 웹툰 작가의 모습이 아른거리고 저도 모르게 상상 속에서
태블릿 펜을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은 바로 이 낯선 웹툰이라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제가 과연 이 생전 처음 접하는 디지털 세상에 용기 내어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섰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답은 저도 아직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웹툰, 펜과 태블릿을 구매하고 나서 제 인생에서 정말이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했어요. 택배 상자를 조심스럽게 뜯었을 때 갓 개봉한 플라스틱과 전자제품 특유의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그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듯했던 태블릿 상자에 붙어있는 수많은 그림과 복잡한 글자들이 마치 외계에서 온 암호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익숙하게 다루던 주방 기구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디지털 기기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손끝으로 차가운 액정, 화면을 쓸어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매끄러웠어요. 태블릿 옆에 놓인 설명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지만 인터페이스 레이어 브러쉬 설정, 클라우드 동기와 같은 단어들은 제 머릿속에서 그저 뱅뱅 돌 뿐이었고 솔직히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림 몇 장이 포함되어 있긴 했지만 그것마저도 저에게는 의미 없는 도형들의 나열로 보였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걸 정말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결국 손녀딸에게 겨우 도움을 청했어요. 아이야, 이거 어떻게 켜는 거니? 하고 물었더니 손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어요. 잠시 후에 씩 웃으며 할머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하고 되물었지만 이내 제 옆에 앉아 능숙하게 전원 버튼을 찾아 눌러주었답니다. 태블릿 화면이 환하게 켜지고 제가 다운로드 받아둔 웹툰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보는데 마치 마법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마우스 대신 연필처럼 생긴 펜을 잡는 것부터가 정말 어색했어요. 평생 익숙했던 필기구와는 무게감도 다르고 손에 착 감기는 느낌도 달랐어요. 마치 왼손으로 밥을 먹으라고 강요받는 것처럼 불편했답니다. 하얀 도화지 같은 화면에 펜을 대고 선 하나를 그어보려는데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삑삑하는 소리와 함께 삐뚤빼뚤한 선들이 제가 원하는 그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화면에 그려졌어요. 똑바로 선을 긋고 싶어도 손은 자꾸만 떨렸고 동그라미를 그리려 하면 일그러진 감자 모양이 되곤 했어요. 처음에는 꽃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결과물은 누가 봐도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이었죠. 젊은 웹툰 작가들의 화려한 그림체와 속도감 있는 스토리 전개를 핸드폰으로 다시 보며 저는 몇 번이나 제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는지 몰라요. 그들의 그림은 생동감이 넘치고 색감도 어찌나 다채로운지 제 눈에는 그저 감탄만 나올 뿐이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못난 생각도 들었답니다. 밤늦도록 거실불을 켜놓고 태블릿과 씨름했어요. 주변은 온통 고요했고 오직 제 손에서 나는 펜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차가운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에 의지하며 씨름을 계속했어요. 허리는 점점 굽어오고 눈은 시큰거리며 침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펜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할 수 없다는 뜨거운 오기가 용솟음쳤거든요.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강한 의지가 저를 움직였어요.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은 제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차거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비웃곤 했어요. 그 나이에 뭘 하겠다고 유난을 떠냐 좀 쉬기나 해라. 아들이 지나가다 툭 던지는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괜한 돈 쓰지 말고 그 시간에 푹 주무세요. 딸도 걱정스러운 듯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박힐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마치 철없는 아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정말 제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만 같았거든요. 제가 꿈꿔왔던 빛나는 삶은 영영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과연 이 낯설고 높은 디지털의 벽을 넘고 저만의 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힘없이 주저앉게 될까요? 제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저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이지 큰 용기를 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아주 어렸을 적 첫사랑에게 고백하던 순간보다 제 아이를 처음 세상에 내보이던 순간보다 더 큰 떨림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저의 꿈을 찾아 웹툰이라는 낯선 길 위에 서서 서툴지만 저의 모든 진심을 담은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심했거든요. 첫 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로 마음먹었을 때의 그 떨림은 지금 생각해도 손끝이 저릿할 만큼 생생했어요. 정말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밤낮 없이 웹툰 독학에 매달렸어요. 새벽녘 창밖은 아직 푸르스름한데 제 방 스탠드 불빛만 노랗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러 웹툰 제작 강좌를 억지로라도 따라하며 기본적인 드로잉 기술을 익히려고 정말이지 애썼어요. 마우스와 태블릿 펜은 제 손에 착 감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낯선 생물처럼 제 멋대로 움직였어요. 선 하나를 제대로 긋기 위해 수십 번을 지우고 다시 그렸고요. 펜이 손에 익지 않아 손목이 시큰하고 욱신거렸고 며칠 밤낮으로 의자에 앉아있으니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고요. 하지만 저는 제 열정을 믿으며 꾹 참아냈어요. 조금만 더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스토리텔링도 큰 문제였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는 정말이지 풍부했지만 그것을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웹툰 형식에 맞춰 풀어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주저리 길어지기 일쑤였고요. 젊은 세대의 감각을 이해하기 위해 인기 웹툰들을 밤새워 탐독했어요. 로맨스, 판타지, 일상물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읽었죠. 등장인물들의 표정이나 배경, 표현 대사 처리 방식들을 유심히 살펴보며 저의 그림과 비교하곤 했어요. 어떤 때는 혼자서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퇴근하고 돌아온 손녀에게 휴대폰을 억지로 내밀며 물어봤어요. 아가, 이 웹툰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니? 할미는 통 모르겠구나. 그림도 뭔가 좀 단순한 것 같고 손녀는 처음에는 제 돌발 질문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황당하다는 듯 피식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제 열정을 이해해 주었는지 어설픈 저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손녀는 제 태블릿 화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았어요. 할머니, 요즘엔 이렇게 선을 쓰는 게 예뻐 보여요. 그리고 대사는 너무 길면 사람들이 잘 안 읽으니 좀 더 짧게 치는 게 좋겠어요. 손녀의 날카로운 조언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어요. 제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주는 명쾌한 해답이었죠. 손녀는 그림의 구도부터 인물들의 표정, 배경, 색감까지 세세하게 조언해 주었어요. 제가 그린 거친 스케치 위에 손녀가 쓱쓱 몇 번 펜 터치를 해주면 놀랍게도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곤 했어요. 저는 손녀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했고 손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저를 돕는 것을 꽤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손녀의 도움과 저희 수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드디어 첫 웹툰을 완성했어요. 웹툰의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고 태블릿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비록 그림 실력은 아직 아마추어 티를 벗지 못했고 스토리 전개도 전문가처럼 매끄럽지 못했지만 제 인생의 모든 진심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작품이었어요. 수많은 밤을 새우며 제 삶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펼쳐놓은 느낌이었어요.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이내 뿌듯함에 활짝 웃어 보였어요. 드디어 공모전 출품 버튼을 누를 순간이 다가왔어요. 손끝이 덜덜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은 유독 밝게 느껴졌고 제 심장은 정말이지 귀청이 울릴 만큼 세차게 뛰고 있었어요. 귓가에는 누가 내 그림을 봐줄까? 혹시 비웃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어린 목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에 저를 내보이는 것만 같아 무척이나 두려웠어요. 제 작품이 혹시나 형편없다고 평가받을까봐 겁도 났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지금까지 해온 모든 노력이 담겨 있는 걸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 커서를 출품 버튼 위에 가져다 대고 마지막 힘을 주어 꾹 눌렀어요. 찰칵하는 작은 소리가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어요. 버튼을 누르자마자 갑자기 세상이 고요해진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 제 인생 첫 도전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과연 제 작은 용기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과 설렘이 온몸을 감쌌어요. 여러분 혹시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한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던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공모전 결과 발표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을 만큼 혹시나 하는 작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를 해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절망을 안겨준 날로 기억될 거예요. 제 꿈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거든요.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하려고 마우스를 잡았을 때 제 손은 식은땀으로 축축했어요. 손끝이 찌릿찌릿 저려왔고 심장은 마치 드럼을 치듯 쿵쿵거렸죠. 거실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마저도 저에게는 너무나 크게 들렸어요. 화면에 뜨는 작은 원 모양의 로딩 아이콘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 너머에서 제 운명이 결정될 거라는 생각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제 작품의 결과를 확인하는 버튼을 눌렀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고요.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글자들은 제 기대를 산산조각 냈어요. 탈락이라는 두 글자가 제 눈앞에서 번쩍이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믿을 수 없어서 눈을 비볐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설마 내 작품이 아닐 수도 있겠지 하는 터무니없는 생각까지 했지 뭐예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그 자리에 선명하게 박혀있는 탈락이라는 단어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단어와 함께 길게 이어진 심사평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차가운 얼음덩이가 심장에 박힌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냉혹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심장을 칼날로 꿰뚫는 듯 했죠. 그림, 실력 부족이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는 매일 밤잠 설쳐가며
연습했던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도록 펜을 쥐고 선을 그었던 기억들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렸어요. 스토리 전개의 미숙함이라는 평가는 제가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이야기를 고민하며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을 비웃는 것 같았고요. 제 인생에 희로애락을 담아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들이 알 리가 없었겠죠.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감성이라는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제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젊은 감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나이에 비해 열정은 가상 하나로 시작하는 문장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칭찬인 척 비난하는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마치 애썼지만 소용없어. 너는 결국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낡은 존재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가절하되는 기분이었죠. 마치 넌 늙고 쓸모없으니 감히 이런 도전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제 인생 전체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태블릿을 덮는 순간 둔탁한 탁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울렸어요. 그 소리가 마치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처럼 들렸지 뭐예요.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은 먹구름이 잔뜩 낀 흐린 하늘이었어요. 제 마음처럼 우중충한 회색빛 세상이었죠. 그 순간 저의 도전을 비웃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나이에 뭘 새삼스럽게 시작하니? 어차피 안 될 텐데 시간 낭비다. 이런 비웃음들이 제 귓가에 맴돌며 그들의 말이 모두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뜨겁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그냥 이 나이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평범하게 가족들 뒷바라지나 하면서 말이야. 제 마음속에 스스로 사회가 찍어놓은 늙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함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툰 도구들을 하나둘 치우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디지털 펜을 잡으려던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죠. 처음 웹툰을 시작할 때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얼마나 설레었는지 떠올랐어요. 그 펜으로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는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써내려갔는지 생각났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태블릿 위에 떨어져 작은 물방울을 만들었어요. 그 눈물 방울이 마치 제 실패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흐느낌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지만 어깨는 주체할 수 없이 들썩였어요. 젖어버린 두 눈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요. 이대로 저의 웹툰 도전은 끝이 나는 걸까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제 마음은 갈 곳을 잃고 헤매었어요. 차가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답니다. 여러분 혹시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 영영 끝났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평생을 가족에게 아낌없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여인 이수진 씨가 잃어버렸던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 찾아 나서는 눈물겨운 도전기였어요. 공모전 낙방 소식은 정말이지 제 마음에 깊고 어두운 멍울을 남겼어요. 마치 심장을 쿵 하고 내려앉게 하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며 축축하게 눅눅해진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답니다. 제 베개는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제 몸은 온통 으슬으슬한 한기로 가득했어요. 방 안은 온통 어둠뿐이었고
제 마음도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 했어요. 역시 나 같은 할머니가 뭘 하겠다고 나섰을까?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끝없이 비난했어요. 젊은 친구들도 힘들어하는 걸 내가 너무 주제넘게 욕심을 부렸나 봐요. 펜을 잡으려던 손목에는 힘이 빠져버렸고 태블릿은 차가운 바닥에 던져질 뻔했어요. 차라리 다 때려치우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는 왠지 모르게 손을 뻗어 습관처럼 오래된 노트북을 켰어요. 손가락은 저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창에 웹툰이라는 두 글자를 느릿하게 입력하고 있었죠. 아무런 기대도 없이 스크롤을 내리던 중 제 눈에 번쩍하고 띄는 문구를 발견했어요. 시니어 웹툰 동호회 당신의 인생을 만화로 그려보세요. 그 문구는 마치 제게만 들리는 신비로운 속삭임 같았답니다. 저는 홀린 듯 마우스를 클릭했고 제 눈앞에 펼쳐진 페이지에는 저처럼 뒤늦게 꿈을 찾아 나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그들의 밝은 얼굴, 사진과 서툴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웹툰 그림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환갑에 처음 펜을 잡았다고 했고 어떤 분은 자녀들의 적극적인 응원에 용기를 냈다고 하셨어요. 그 글들을 읽는 내내 제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에 아주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엔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또다시 이런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나도 두려웠답니다.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 젊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서 잊었던 정말이지 뜨거운 열정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잊고 지냈던 그 뜨거운 감각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듯했어요.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용기를 내보자.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쭈글쭈글한 제 손이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동호회 가입 신청 버튼을 눌렀답니다. 딸깍하는 작은 마우스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결심의 소리처럼 들렸어요. 며칠 후 저는 가슴을 졸이며 처음 참석한 모임 장소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말이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넓은 테이블에는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부터 멋쟁이 모자를 쓴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니어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모두가 반짝이는 눈으로 태블릿을 들고 각자의 그림에 열중하고 있었죠. 펜이 태블릿 위를 미끄러지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함께 종이와 잉크 특유의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그들의 열기는 마치 한겨울에 지친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사르르 녹이는 듯 했어요. 차가웠던 제 손끝과 발끝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기분이었답니다. 수진님, 이 그림 정말 멋져요. 섬세한 터치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너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림이에요. 제가 쑥스러운 듯 작은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한쪽에 놓여 있던 제 태블릿을 가져와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였어요. 주변에 계시던 분들이 제 그림을 들여다보며 진심 어린 칭찬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빛 표현 좀 봐요.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의 표정에서 정말 깊은 감정이 느껴지네요. 그들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메마른 마음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었는지 온몸으로 깨닫는 듯 했답니다. 제 눈가에 작은 물기가 맺히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어요. 그때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젊은 청년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쑥 말을 건넸어요. 이수진 선생님 그림에서 선생님의 깊은 삶의 연륜이 정말이지 고스란히 느껴져요. 특히 이 부분은 마치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으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것처럼 보이네요.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순간 흠칫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는 제 그림 속 숨겨진 이야기, 제가 아껴두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의 조각들을 꿰뚫어 보는 듯한 아주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진지하고 따뜻해서 저도 모르게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스르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는 도윤이라는 이름의 웹툰 멘토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제 태블릿 화면 위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자 마치 잠자고 있던 제 내면의 이야기가 깨어나는 듯 했어요. 그는 제 그림 속 잊혀졌던 꿈의 조각들을 하나씩 섬세하게 끄집어내며 제 마음에 빗장을 여는 듯 했어요. 제 넓고 투박하다고만 생각했던 인생 경험이 사실은 가장 풍부하고 좋은 웹툰 스토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선명하게 떠올렸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제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오랜 지인처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인연의 끈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과연 이 젊고 따뜻한 친구는 제 남은 인생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보았답니다. 도윤 멘토의 전문적인 코칭과 동호회 회원분들의 뜨거운 응원 덕분에 제 웹툰 실력은 정말이지 일취월장했어요.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렀던 태블릿 펜도 이제는 제 손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듯했어요. 마치 메마른 땅에 시원한 단비가 흠뻑 내린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다시금 즐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그려볼까 하는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동호회 연습실의 오후 햇살은 따스했고 낡은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곤 했어요. 펜이 태블릿 위를 스치는 사각거리는 소리,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회원분들의 작은 한숨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순간들이었어요. 특히 도윤 멘토는 제 그림을 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예리한 피드백을 주곤 했어요. 그의 눈은 마치 돋보기라도 단 것처럼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꿰뚫어 보았거든요. 한 번은 제가 막 완성한 장면을 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선의 느낌은 초창기 선생님이 즐겨 사용하시던 기법과 정말 많이 닮았어요. 특히 인물들의 표정을 표현할 때 이런 획을 자주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도 주인공이 작은 오솔길을 걷는 모습이요. 어딘가 과거 지역 신문에 실렸던 그 사파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선생님은 인물 뒤편에 넉넉한 여백을 두어서 독자들이 상상할 공간을 열어두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은 순간적으로 쿵 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초창기 기법, 지역 신문, 사파? 저는 의아함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젊은 시절 오롯이 저만을 위한 취미로 아주 잠깐 동안 지역신문에 풍경이나 작은 이야기를 담은 사파를 그려 넣었던 것은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저만의 비밀이었거든요. 심지어 제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단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깊숙한 기억이었어요. 어떻게 이 젊은 친구가 내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내 과거의 그림 스타일까지 이토록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지? 하는 생각에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미묘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어요. 도윤 멘토의 표정에서도 작은 긴장감이 느껴지는 듯했어요. 그의 눈동자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는가 싶더니
이내 저를 향해 돌아왔어요.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주저하는 것처럼 여러 번 달싹거렸고요. 연습실 안에는 오직 클래식 음악만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답니다. 사실은요, 선생님, 제가 어릴 적 선생님께서 그리셨던 그 지역 신문의 사파를 보고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때 그 그림들이 어린 저에게는 정말이지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큰 영감이었거든요. 작은 마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저에게 선생님의 그림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과도 같았어요. 따뜻한 색감과 희망찬 이야기들이 담긴 선생님의 그림들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어요. 매주 신문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선생님의 그림을 찾아보곤 했고요. 그의 고백에 저는 정말이지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한 강렬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귀까지 쿵쾅거리는 것만 같았어요. 잊고 지냈던 어쩌면 제가 스스로 보잘것없다고 치부했던 제 작은 흔적들이 한 젊은이의 가슴 속에서 그렇게 커다란 꿈이 되었다는 사실에 제 가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제 그림 한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에 이토록 깊고 울림 있는 영향을 주었을 줄이야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눈물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시간을 넘어 누군가에게 이토록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때의 저는 그저 저의 작은 기쁨을 위해 그림을 그렸을 뿐이었거든요. 도윤 멘토는 제 흔들리는 눈빛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현재의 굳건함이 함께 담겨 있는 듯 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꿈을 응원하고 싶어요. 선생님께서 오랜 시간 쌓아오신 그 인생 경험만큼 풍부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는 어디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선생님의 그림 속에서 그때 느꼈던 따뜻한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와 도윤 멘토의 만남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 시간과 세대를 초월한 정말이지 운명적인 재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이미 저의 삶 속에서 정해져 있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며 제 앞에 놓인 태블릿을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움켜쥐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에 닿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올랐어요. 이제는 저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작은 꿈이 될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가득 찼답니다. 다시 한번 저는 펜을 들었어요. 도윤 멘토님과 우리 동호회 동료분들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드디어 제가 그동안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를 담은 웹툰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어요. 정말이지 제 손으로 직접 업로드 버튼을 누르던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세게 쿵쾅거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 전체를 심사받는 기분이었달까요? 너무나도 긴장되었어요. 첫 화를 업로드하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과 함께 과연 독자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해 줄까요? 하는 불안감이 저를 온통 휘감았어요. 창밖에서는 가을밤의 미지근한 바람이 살랑이며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제 손끝에는 아직도 태블릿 펜의 감촉과 마우스 클릭의 잔상이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제 웹툰은 처음부터 화려한 그림 기술을 내세우기보다는
오직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섬세한 감성을 무기로 삼았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하고 드라마틱한 사건들보다는 소박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우리네 일상, 그리고 평범한 주부인 제 눈으로 바라본 세상의 다채로운 풍경들을 담아내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예상대로 주로 시니어 독자층 사이에서 잔잔한 공감을 얻기 시작했었어요. 댓글 창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의 따뜻한 응원 메시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진님 웹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도 수진님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아요. 동료분들의 이런 진심이 담긴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가슴은 정말이지 뭉클해졌어요. 제가 살아온 평범한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되묻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웹툰 플랫폼의 댓글 창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점점 젊은 독자들의 댓글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한두 개였던 젊은 세대의 댓글이 어느새 수십 개, 수백 개로 불어나고 있었어요. 제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을 정도였답니다. 할머니 작가님 그림이 너무 따뜻해서 좋아요. 저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눈물이 났어요. 화려하진 않지만 오히려 그 꾸밈 없는 점이 더 크게 끌려요. 진정한 삶에 지혜가 담겨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요즘처럼 자극적인 웹툰들 속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야기는 정말 보석 같아요. 이 웹툰을 보면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런 댓글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이 제가 그린 웹툰에서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이지 깜짝 놀랐어요. 제 손으로 직접 그린 소박한 그림과 평범한 이야기들이 세대를 넘어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경이로웠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감격과 함께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밀려왔어요. 제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맺혔어요. 제 웹툰을 처음 공모전에 냈을 때의 혹평과 좌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웹툰 플랫폼 담당자들도 이런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제게 전화가 왔는데 그들은 제게 연락해서 예상 밖의 엄청난 인기에 대해 언급하며 앞으로의 연재 방향에 대해 함께 의논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쿵쾅거렸어요. 꿈에서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이렇게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따스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제 몸은 마치 구름 위에 둥실 떠 있는 것처럼 가벼웠어요. 과연 제 이야기는 앞으로 어디까지 흘러갈까요? 저는 기대감과 약간의 떨리는 마음을 안고 다음 화를 준비했어요. 제 손에 들린 태블릿, 펜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느껴졌답니다. 제 웹툰은 단순한 성공을 넘어 정말이지 사회 전체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처음 제 작품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는 그저 감사하고 얼떨떨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웹툰이 단순히 그림과 글의 조합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아 깊은 울림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향한 열정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제 이야기는 정말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었죠. 댓글 창에는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라거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어요. 같은 따뜻한 메시지들이 매일같이 쏟아졌어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답니다. 어느새 할머니 웹툰 작가 이수진은 인터뷰와 강연 요청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전화벨은 쉴 새 없이 울렸고 매니저님은 제 스케줄표를 빼곡하게 채웠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렇게 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답니다. 연예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고요. 길을 가다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생길 때마다 괜스레 어색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깨달았답니다. 이 모든 관심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멀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 나이에 무슨 웹툰이냐며 저를 비웃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한마디는 할머니가 할 일이 그렇게 없냐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이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서러웠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갔답니다. 이제는 제 열정과 성공의 경의를 표했어요. 인터뷰 자리에서 예전에는 저를 회의적인 눈으로 보던 기자분들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대단하십니다, 작가님. 하고 엄지를 치켜 세울 때면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복수심 같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동안 흘렸던 땀과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답니다. 제가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인간은 어떤 나이에도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진리를요. 제 삶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가 된 것 같아 뿌듯했어요. 그녀는 강연단상에 서서 수많은 청중 앞에서 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강연장의 조명이 제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는 느낌이었어요.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처음에는 살짝 떨렸지만 눈앞에 가득한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이내 마음이 안정되었답니다. 강연장 안은 제 목소리와 함께 조용히 울리는 숨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카메라 셔터 소리로 가득했어요. 제 삶의 굴곡진 순간들을 이야기할 때면 목소리가 잠시 메이기도 했어요. 첫 공모전에서 혹평을 받고 좌절했던 순간, 그리고 그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내 저는 웹툰을 통해 얻은 기쁨,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 웃고 울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특히 도윤 멘토님과 동호회 동료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할 때는 정말이지 제 진심이 담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숙여 마음을 가다듬었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강연 도중 제 눈에 들어온 한 여성분은 제 이야기에 푹 빠져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또 다른 옆자리의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마치 제 삶의 장면들이 그분들의 삶과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주부로 살았다고 생각했던 제 인생이 사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는 것을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들의 등하원을 챙기며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던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결국에는 저만의 특별한 서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풀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이라는 것을요. 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이제는 캔버스가 되고 제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웹툰 작가 이수진으로서 저는 정말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그림을 그릴 생각에 설레고 독자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끼곤 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제가 준비한 인생도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게나마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에 불씨를 지피고 잊고 지냈던 꿈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따뜻한 감동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수진에게 다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정말이지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좋은 작품들로 또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